제가 이제 23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강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손님, 신랑 집에 온 손님 모든 사람들은 저희 집에서 이제 그 피로연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이 신랑을 이렇게 다루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은 좀 얼굴이 하얗고 좀 물러 보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사촌 오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신랑을 오늘은 다루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항상 신랑 대반을 이제 사촌 오빠가 따라서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대반이 왔는데 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고 그때는 이제 밤에 손님이 꽉 찼는데 우리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예요. 신랑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내 동생이 애들을 불러갖고 파견을 시켜갖고 이웃 동네에 뭐 사설 탐정처럼 하고 또 이렇게 막 횃불을 펴갖고 화장실이고 우물이고 다 보고 다 했는데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손님들이 다 이제 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한참 후에 막 무릎을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들어올 때는 한 곳대로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이렇게 위채 길, 아래채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나갈 때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어디를 나가는지. 그랬는데 시끈시끈은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싹 하면 사람들이 둘이서 양쪽 어깨를 딱 짚더래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데려갔더니 아주 냇물이 있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면 큰 길가에서 냇물을 건너서 우리 마을이 있는데 그리 가더래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저희 결혼하기 한 해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그러면서 독수리를 보내서 독수리가 이 등을 물어서 냇물을 건너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았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뭐라 하냐 그러면 저희들 아래채에 있는 데는 전부 감나무예요. 아래채 밖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인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오다가 감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근데 감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막 횃불을 들고 찾고 화장실을 보고 그래서 정말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간 뒤에 내려오다가 이제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무릎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양복에가 흙이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서전을 쓸 때 지금도 알 수 없는 그 사건이라고 썼는데 지금도 그 진위를 몰랐는데 비몽 저희 집은 옛날부터 우리가 피난 가고 없을 때 집이 크고 배나무가 큰 게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귀신이 방아를 찢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래서 헛것이 이 사람이 약해서 생전 그런 일을 안 하다가 하루에 벌쓰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추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감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내린 거 그것이 연결이 되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결혼식 날 그런 신랑에 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줬나요? 그게 나에게 뭐 슬픔인가요? 놀라움인가요? 어떤 뭐 슬픔도 아니고 놀라움도 아니고 그냥 얄미웠어요. 저는 그것을 그냥 없어졌다가 오니까 그냥 왜 저런가 싶어갖고 좀 얄미운 생각이 들어서 뭐 슬픔이나 이런 거는 모르고 왜 이렇게 피했다가 왔나 이런 생각이지 그걸 몰랐어요. 이제 교직 생활을 쭉 하다가 남편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 회사를 샀어요. 그때 이제
개인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평범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좋지 무슨 회사를 하는가 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모르게 자기 누나들 오고 매형들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회사를 샀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집 식구들을 모시고 살고 자기가 기반 잡아놓으면 서울로 올라오라. 그래 가방 하나 들고 이제 서울로 가는데 저희 언니가 광희동에 살았는데 언니 집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회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월급쟁이 하다가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남아있고 시댁에서 이제 출퇴근을 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가 딱 되길래 우리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 전보가 왔는데요. 서울로 올라오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9개월 된 애기 손잡고 딸 손잡고 9개월 된 애기 업고 아무것도 송두리째 내두고 서울 언니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언니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회사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회사라는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 회사를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신우 남편이 철도 국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먼저 사표를 내고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있으려고. 신우 남편이 손 위에 신우 남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개를 들어서 개돈을 타가지고 거기다가 회사 있는 데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상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 5명, 저희 식구 5명, 얘들 아빠 회사에 이제 그 외지는 밥해 먹는 사람하고 회사에 그 신부름을 하고 이제 기사 이렇게 해서 식구가 근 14명인가 15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는데 그 식구들이 많이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은 안 했지만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큰 살림을 하는 거 보니까 일은 안 해도 이 머릿속에 사람을 어떻게 부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속에 병이 생긴 거예요. 말은 못하고 속이 썩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은 감사한 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개에 담낭이 담낭이 생겨서 이제 성박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쓸개 떼어내고 이제 그 맹장도 다 떼어내서 이제 제가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이제 삼촌 둘이 신우 한나를 제가 세 사람을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내가 밥을 먹여주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참고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보내고 이제 지금은 조금 홀가분한데 그때 이제 제가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학부형으로서 학부형 할 때 이제 학교마다 애들이 이제 서울 사립학교를 다 셋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제가 원치 않았는데 이상은이 좀 장을 이렇게 학부형을 하게 됐어요. 대표를. 그러니까 애들이 셋이니까 새 학교마다 그래서 새 학교마다 가서 이 학부형들의 그 생활의 즐거움을 굉장히 즐겁게 보냈어요. 그랬고 이제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에 이제 서울대 나온 음대 나온 고등학교 선생 얻은 사람도 있고 중학교 국어 선생님 얻은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자기 동창회가 외국에 유학 갔다 왔으니까 동창회를 하는데 날 보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사양했는데 거기 가자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때 역시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달라요. 다 교수예요. 대학교. 그 사람은 기국 공연을 하는데 제가 왜 왔나 그랬는데 그냥
그 사람도 나를 눈치를 보고 혹시 좀 그럴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집에 와 저하고 참 친한 사이였거든요. 음악 선생이면 고등학교 음악 선생하다가 간두고 유치원 다니는 엄마인데 그래서 그 학부형으로서 굉장히 즐겁게 예 생활을 하다가 92년도부터 다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좀 정신적인 고난은 있었지만은 저희 생활은 제가 그런 것을 다 그냥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우리 애들이 결혼을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딸만 한 혼자 결혼시키고 아들 둘이는 제가 돌아가신 뒤에 제가 55에 남편이 57이었어요. 네. 2살 위니까 결혼을 제가 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혼수 돈을 가져오잖아요. 시댁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줬어요. 이건 너희가 맘대로 뭘 사든지 해라. 내가 안 해도 이거 안 받아도 내가 이렇게 다 선물을 알아서 할게.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은 남한테 받는 것이 저한테는 참 익숙하지 않았어요. 자랄 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고 우리 친척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다 돌려주고 보냈어요. 네가 이 돈 알아서 안 갖고 와도 괜찮다고. 그래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둘이 다 제가 돈을 하나도 받아보지 않고 버선 한 짝도 제가 안 얻어 신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받을 걸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얘기를 듣다 그 우리 시대 식구까지만 좋은데 시골에서 실업자는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취직을 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그냥 있는 거예요. 수고했어. 예. 근데 그 식구들을 우리 작은아버지 엄청 잘 살아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도 고치고 놀고 먹고 있는 거야. 네. 또 조카들도 그러면 갈 수가 없고 갈할 수가 없고 우리 신우딸도 방학이면 딸들을 둘이 보내요. 방학 되면. 그러면 등록금 해갖고 주면은 방학 끝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없이 우리 식구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복인가 보다 내가 박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거잖아요. 그죠? 진짜. 부모님도 그렇게 했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해오신 그런 삶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되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맞아.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르 미랄이 썩어서 30배 60배 결실을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야 할 텐데 그 할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막내 신우가 옛날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전번에 작년에 전화 왔어요. 언니 놀러 오세요. 언니가 놀러 오면 내가 먹이고 여행 보내주고 다 할 테니까 애들하고 와도 좋고 친구들하고 와도 좋고 애인하고 와도 좋고 오래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제 감사한 거예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무조건 좋은 것만 나한테 어떻게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은 그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품어준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네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 감사한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내 자신으로서도 뿌듯할 것 같아요. 2013년부터 복지관에 여기 다니면서 저 혼자 있는 걸 너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은 외롭다 그러는데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의식도 없는 거. 예.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되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전부 이렇게 해서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추석 때도 애들이 이번에 추석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 해라 어디 말을 했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도 난 지금이 좋다. 그쵸? 네. 예, 좋죠. 신경 안 쓰니까. 신경 안 쓰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후회 없이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제가 썼지만은 금메달을 주고 싶다. 우리 시댁에서 저한테 금메달을 줘야 되는데 네. 금메달 안 주니까 네. 제가 스스로 금메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정용래 애썼다. 금메달. 예. 정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정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많은 식구들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베풀고 챙기고 내가 해야 될 책임처럼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하고 즐겁게 이렇게 해오시는 것이 정말 놀랍고 훌륭하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